두치 네.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를 네. 털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이제 보관하는 겁니다. 김덕목의 민속기행, 오늘은 두지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두지가 뭐죠? 두지라고 하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주는 다들 잘 아시죠?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주에 갇혀서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한옥이나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분도 있으시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디주라고 하면 주로 쌀을 담아 마루 한쪽에 둔 다리가 있고 위에 문이 달린 나무 괴짝을 연상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다니는 두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지는 벼저장고로 집안의 곡간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 지붕이 올려진 목조형으로 마당에 세워놓은 것도 있죠. 경남 지역에서는 집으로 만든 벼저장고도 두지라는 말을 붙여서 집두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지는 벼저장고를 나타내는 대명사이죠. 지역에 따라 두지는 다양한데요. 산 높고 계곡이 깊은 강원도에는 어떤 두지가 있을까요? 먼저 춘천으로 출발합니다. 제를 지낼 때 쳐놓은 검줄이 버스가 통과해도 될 정도로 높이 쳐져 있는 도로 옆 장성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춘천시 동산면 조양이리에 왔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성제를 전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노인의 회장님을 뵙고 두지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일부 방아를 찧어가지고 쌀로다가 보관을 해. 네. 쌀로다가 가마니에다가 담던지 옛날에 그 자루라고 삼배 자루 뭐 그런 데다 담아서 쌀로다가 네. 겨울을 쌓아놓고 겨울을 낳죠. 두지가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뚜껑을 여는 그런 두지네요. 네, 위에서. 어. 위에서 열고 또 어떤 거는 그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판대기 빼는 게 있어. 네. 옆에서 하나 빼고 또 하나 빼고 이렇게 해서 빼는 네. 게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안 해도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이 집들이 전부 계량집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집들 새로 지면서 그런 건 다 불태워버리고 뭐 패서 떼고 그냥 그래서 없어진 거야. 아유. 그 지금 그 하나라도 놔두면 동네 저기 뭐냐 기념 그걸로다가. 조나만 하지. 조나만 하지. 아니 겨울이면 겨울 내내 가만히 짜야 돼. 네. 거기다가 벼를 담아갖고 방에다가 쌌지. 한쪽 구석에다가. 아, 방 한쪽에다가요? 그러냐. 마루에는 안 넣고요. 마루에도 있고 마루 있는 집인 마루에다 놓고 네. 마루 없는 집인 방에다가 쌓고. 가만히 째 벼를 다 그렇지. 쌓는 가만히 거군요. 채 들이다가 방에다 쌓는 거야. 그러면 그 방에는 이제 또 문을 다 틀어 막으면 되는데 마루에다가 해놓으면 그 벼가 저기 지가 쥐가 파먹잖아요. 살죠. 쥐가 파먹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뭐 쥐찾게 놔서 잡고 그랬지. 옛날에야 쥐약 놓고 쥐찾게 놓고 그래서 잡고. 선생님 그때 그러려면 가마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죠. 그 가만히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 겨우내내 가만히 짜는 게 일이야. 아니 겨울에 내내 가만히만 짜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무를 또 해야 되잖아요. 나무도 해오고 밤이면 낮엔 나무 해오고 밤이면 가만히 짜는 거예요. 저녁에 3개, 4개씩 이렇게 짜고들 자요. 하루 저녁에 4개를 짤 수가 있어요? 예, 예. 아이고. 이게 바느질 이게 참 그것도 기술자가 해야 돼요. 바느질도. 네. 이게 둘이 손이 맞아야 돼. 한 사람은 네. 왜 바디라고 그래? 네. 가만히 짜는 바디라고. 네. 한 사람은 바디질하고 네. 한 사람은 바느질하고 네. 짚을 먹여줘야 되니까. 네. 이곳에서는 주로 가마니에 벼를 넣었고 농사가 많은 서너 집에서는 괴짝 형태의 두지를 사용하였네요.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홍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는 강원도의 대표적 벼농사 지역이죠.
그런데 이곳은 1894년 강군과 동학군이 싸우던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6년 진동 자작고개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길을 닦던 주민들에게 많은 유골이 발견되어 1977년 위령탑을 세웠죠. 인근에는 정겨운 선앙당이 보이네요. 이곳 언덕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풍암리 벌판이 내려다 보입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벼를 심을 논이 적은데 넓은 벌판이 있는 풍암리에서는 예로부터 부자가 많았습니다. 이 벌판에서 1년 농사를 지으면 서성면 인구가 3, 4년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을철에는 벼를 담을 큰 두지가 필요했습니다. 운 좋게 드디어 두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두지는 소나무를 베어서 송판과 기둥을 다듬어 동네 목수들이 짠 것인데요. 한석 지붕을 넓게 펴서 두지 안으로 빗줄기가 들어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옆은 흙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공간을 두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두지 네, 농사를 지어가지고 벼를 네, 털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이제 보관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필요할 때 여기서 꺼내가지고서는 갖다 방할지에서 네, 쌀도 팔고 나도 먹고. 네. 그래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모로 이제 보관 좀 창고식이지요 뭐. 네. 그다음 이거를 언제부터 사용을 하지 않게 됐습니까? 이게 약 한 10년 됐습니다. 한 10년 전부터요? 그럼 10년 전부터는 이게 이제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루 네. 큰 자루가 800, 1000kg 주는 자루에다 이제 누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방앗간 누가죠. 아, 10년 전까지도 이걸 사용을 했구만요. 그렇지, 옛날에 이걸 사용을 했죠. 열 때는 이걸 위로 올려가지고 이쪽에 약간 홈이 깊이 들어간 곳으로 끼워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이쪽에는 지금 위에는 깊이가 일정한데요. 이제 이쪽 반대편에는 여기 위에 이렇게 홈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더 깊게 판 거죠. 깊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밀쳐가지고 이제 열 때 열고 또 닫을 때도 저쪽을 이용해서 넣어서 밑으로 내립니다. 내부가 아주 넓습니다. 깊이도 아주 깊고 지금 제가 좀 전에 길이를 재보니까 높이가 184.5cm 정도 되고 밑에는 이제 다리를 한 30cm 정도 해놨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높여 놓은 거죠. 그러니까 뒤주에다 벼를 넣어놓으면 굉장히 저장이 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정도 뒤주면 그래도 벼가 뭐 한 50가마니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뒤주가 있는 집은 굉장히 좀 부유한 집에 속한다고 합니다. 벼 곡창 지역인 서성면에는 가을철에 농민들로부터 나락을 사들여서 약품을 처리하여 봄에 판매하는 종자 보급소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차에 실은 거 저건 뭡니까? 벼, 벼예요? 작년보. 작년 벼인데 지금 차에 실어가지고 어디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끝났어요, 나가는 거는. 3월 3월달에 다 나가지. 네.